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현장에서 고객들하고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원래 이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좀 간격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관련 내용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어렵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으로 엄청나게 진행을 해놨고요. 개인적으로 좀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또는 차량 수리 관련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여기 이제 010-336-7479번이고요. 휴대폰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소방대님들한테는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해볼게요. 조금 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 이렇게 봉사활동도 좀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카스라든지 대외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홍보도 하고, 현재 센터 안에서 이제 고난이도 차량 수리 업무를 좀 맡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모트라인을 치고 거기 이제 카맹순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좀 영상 제작한 것도 있고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터 안에서는 산업안전 관리 감독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업무상으로 좀 진행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이제 연천 전곡 일대 소방서 쪽에 친환경 차량 관련 내용으로 교육을 좀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량 안에 고전압을 다루는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해소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근로자의 날이라고 산업통상부 장관 선거 좀 수여를 했고요. 여기 저희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 원래는 이제 자동차 회사마다 서비스 센터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전문 블루엔진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블루엔진이라고 해서 도색, 도장, 그다음 차량 수리 관련 이렇게 대형 차량들 이런 것들도 좀 수리할 수 있는 곳이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이렇게 직영 서비스 센터라고 해서 전국 22개 서비스 센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포진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업무들이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고객님들께 차량이 관련된 수리 업무, 제반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앞서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보게 되면은 또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 차량이라고 해서 결론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모든 이런 차량들을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에 대한 컨셉이 뭐냐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안에는 특수한 제품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 모터죠. 모터와 그 다음에 고전압을 이용한 배터리, 제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친환경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트럭도 이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연기관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폭발적으로 좀 팔리고 있고요. 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전지라고 해서 수소를 700기압으로 넣고 싣고 다니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이제 수소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발전을 시켜서 차가 앞으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 자동차인데요. 기존에는 배터리가 많이 있는 거고요. 얘는 고전압 배터리가 작은 대신에 실시간으로 수소를 가지고 공기하고 만나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혹시 화재나 사고 상황에서 대비할 때는 추후에 제가 좀 다시 또 한번 연결해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이제 전기자동차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 전기자동차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친환경 차량 종류를 또 보게 되면 대형 버스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들, 조그마한 차들도 있고요. 중대형 급상도 보시게 되면 이런 차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버스지만은 내연기관과 모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최초로 나온 Y 소나타 하이브리드라고 그러는데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연기관 차량인지 하이브리드 차량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앞에 라디에이터들이 이렇게 넓은 차량인데, 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제어기가 이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지만 일반 내연기관하고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에 가셨을 때는 대원님들께서 이제 혼선을 일으킨다든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오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오닉 차량은 지금 밖에 이제 실습 차량한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개발 컨셉이 전기차,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원래 개발이 돼서 환경차라고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연비 향상을 위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딱 봤을 때 내부 안에 고전압 배터리를 싣고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상 아이오닉은 그런 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좀 보게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과 그다음 변속기 사이에 모터를 넣고요. 그 모터에 전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제어기가 이제 앞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운전석 2열 시트 아래에 있고요. 이게 그대로 앞쪽으로 직류가 가면은 여기서 교류로 바뀌어서 차가 전진, 후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전압 배터리는 60V 이상이 되게 되면은 수전류가 인체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만지면은 위험하다는 그런 뜻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황색 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못 만지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는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저희 현장에서 정비사님들 다 그냥 만지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전기차고요. 지금 그 뒤쪽에 출동 차량 바로 옆쪽에다 좀 이제 세팅해 놨는데요. 지금 가시다 보면 이제 이 차가 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이 그냥 민자로 공력장을 좀 적게 만든 이런 차량들이 이제 EV 순수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연료 탱크가 완전히 없이 고전압 배터리를 설치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하는 포트를 따로 해놓은 차들도 있고,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같이 연결해놓은 차들도 있고, 어쨌든 그 기존에 알고 있는 기름을 넣는 주유구가 충전 포트고요. 그다음에 충전 포트가 펜다 쪽에 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차들은 완속 충전은 이쪽으로, 급속 충전은 뒤쪽으로 이런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다 보시면 되겠고, 이 전기 자동차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부품이 고전압 배터리,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를 전기를 넣었다 연결다 할 수 있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는 PR이, 집으로 말하면 두꺼비지, 차단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어해주는 BMS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내부 안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항상 세트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차량에 따라서는 이 배터리가 일반 자동차,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처럼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나거든요.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공냉식으로 바람을 넣어서 식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좀 코나 같은 경우 열 많이 나면은 주행거리나 이런 데 좀 제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배터리 전용 냉각수가 지나가서 식혀주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는 항상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차단기라는 거죠.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그리고 BMS 이런 구성들이 항상 세트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 하이브리드 동일하고요. 외형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하이브리드인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인지 알 수가 없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그 고전압 배터리가 트렁크 쪽 위에 상단에 위치되어 있었는데 이 좀 구조 개선상 좀 불합리하고 장애인분들이 차를 이용하실 때는 휠체어 등을 실지를 못하고 보니까 그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곳에 배터리를 내려놓고요. 무게를 정중심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는 삭제를 시킨 다음에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없이 TMK라고 해서 타이어에다가 액을 주입하고 공기압을 따로 넣을 수 있는 장비를 차량에 좀 다 넣어놨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요즘 이제 제도가 좋아서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많이 잘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작업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람만 넣고 바로 이동하면 되니까 또 견인 조치도 잘 돼서 연비나 이런 공간 내역상에 좀 활용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는 트렁크 쪽 아래쪽으로 좀 이동을 해놨고요. 그다음 스페어 타이어는 거의 삭제되어 있다. 대신 이제 11인승 이상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이제 위험할 수 있고 이동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이제 법적으로 스페어 타이어를 설치를 해놓고요. 대부분 이런 승용차들은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도 배터리가 있고 위쪽에도 하나 더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를 충분히 좀 늘려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간에 미니어 전력을 통해서 충전을 해놓으면은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되고 엔진이 구동이 잘 안 되고요. 순수 전기의 힘으로 주행하다 보니 1주행 거리 한 50km까지는 엔진 시동 없이 그냥 주행하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차량들이 대부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고전압 케이블과 배터리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컴퓨터, 모터 뭐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 차의 이제 DNA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솔라루프라고 해서 천장에 이런 형태로 돼서 실제 양산하고 있고요. 얘가 그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면은 차량을 주행하는 데 쓰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런 차량들의 전조등,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폰, 각종 여기 제어기들의 동력을 전달해주는 12V 보조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여서 좀 주행 가는 거리를 조금 늘려놓은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저전압과 고전압에 대한 개념을 또 차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당연히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전에 3세대 플랫폼 이전에는 이 고전압 배터리가 대부분 이제 2열 트렁크 안으로 있다가 그게 이제 넘어오면서 실내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된 고전압 케이블이 뒤에 트렁크까지 가는 거를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거마저도 이제 무게를 절감하고 안전에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또 하나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이 고전압 배터리가 실내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진 않고 실내 안에 있는 에어컨에 있는 공조의 공기로 이제 식혀주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덕트가 없기 때문에 공간 내압상도 굉장히 좀 유리한 형태로 차량을 좀 만들어서 지금 나오는 소나타 같은 경우는 좀 연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좀 개선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SUV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형상 보기보다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인 것 같지만 실제 안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 그 코나 하이브리드도 동일하게 배터리가 이제 실내에 2열 시트 아래에 있고 제어전압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똑같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차량이죠. 코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도시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형이 있는데 도시명은 254km를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기본형은 406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단지 이 배터리의 사이즈하고 크기가 그 안에 배터리 모듈을 몇 개를 넣느냐 그 차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조사 중인데 LG화학 배터리 쪽에서 좀 제조 공정상 문제 있는 걸로 좀 나와 있어서 그걸 좀 확인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오늘 요거 관련된 내용으로 좀 대응할 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연료전지 퓨얼셀 차량이고 이 차량은 700기압으로 탱크를 3개를 싣고 뒤쪽에 수소를 이제 가득 채운 거고요. 수소 기체는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그 외부에 불꽃이나 인화물질이 있게 되면은 불이 붙을 수 있고요. 가연 범위가 되게 넓어요. 공기 중에 5%에서 75%만 그 안에 존재하게 되면 다 붙거든요. 상한 하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차량들은 환기를 시켜야 되고 만약에 이 차량이 이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밀폐된 공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조금 그 차량의 어떤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이 돼서 이것도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제화 제도가 좀 필요하다든지 공기순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기아 자동차의 레이 이제 EV고요. 동일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고요. 소울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똑같이 K5 플러그인 이런 형태로 대부분 이제 정기적으로 모터를 구동하고 이 구동된 모터를 활용해서 뭐 회생제동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이제 엔진에 개입을 줄이거나 엔진을 생략을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만들어온 차량이 친환경 차량이라는 거죠. 저희가 한번 그 소방대원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대응을 하셔서 진행할 때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있고요. 운전석 앞쪽에 12V 배터리가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가 낮은 여기 그 연료가 들어있는 거죠. 가솔린이 있을 수 있고 경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LPG 같은 경우는 뒤에 트렁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불이 붙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시고요. 현장에서 보통 나가시게 되면은 이제 뭐 마취자다라든지 아니면은 또뭐 외부의 어떤 빗길이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 차량이 좀 외부에 큰 변형이 되게 되고 대부분 이제 소방대원들께서 커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조자를 탈거하는 밀기를 빼내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안 넘어가네요. 예. 이제 이런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좀 심하게 이제 파손이 되고 변형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전방에 필러 등을 커팅을 해서 전체 공간을 확보하고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이제 이렇게 빼내는 형태로 대부분 진행을 좀 하시는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터에서 원박스카인데 이 부분은 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커팅을 해서 이제 뭐 2열에 계신 승객 요구조자를 좀 빼내고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요. 전복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비사일에서 이렇게 누출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누출이 될 때도 일단은 구조자를 빨리 빼내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어요. 트럭이나 대형 트럭들이 뒤쪽에서 이제 추돌을 하게 되면은 뒤에 그 이제 승객석까지 전체가 밀리면서 이제 크러쉬패드 안쪽까지 밀리면서 많이 이제 함몰되는 상황인데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고급 차량들은 뒤쪽에 이제 12V 보조 배터리가 있고 이런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하나의 불꽃이 일어나고 차량이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탈거를 좀 해주시거나 뭐 끊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좀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 교차로에서 이제 옆쪽을 이제 추돌을 해서 상당히 좀 뭐 사망 사고까지 이런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후드 쪽은 열리지 않고 배터리의 어떤 전원이나 이런 컷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과속이죠. 오버스피드로 이제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스핀을 일으켜서 전신주나 이런 기둥에 부딪혀서 이제 B필러가 이제 꺾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은 한 시각이 시각 10초가 바꾼 거죠.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요. 골든 타임을 놓치기 안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요구 조자를 좀 구조하시고 계시는 모습인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지금 여기 앞에 그 12V 전원이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는 이제 그 팀을 좀 꾸려서 TFT가 구성이 돼서 안쪽에 구조하는 인력 외에 중간에 이제 중앙에 다른 왼쪽에 다른 진입하지 않게끔 또 가드하는 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드를 빨리 열어가지고 이쪽에 12V 배터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또 다른 2차 사고라든지 인명피해를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한번 그 자체 내에서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또 2차 사고가 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내부 안에도 이제 휴즈나 이런 여러 가지 릴레이나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은 이 정상적으로 그 예측된 상황에서 어떤 진행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심하게 변형된 상황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기 차량이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전기 차량이나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차량들이 이제 주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충전 중에 그 화재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이슈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충전 중 화재가 발생이 될 때는 그나마 지금 여기 사진상에서 보게 되면은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픈된 상황에서는 이거를 빨리 소화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여기 계신 대원님들께 그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전기차가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은 다량의 미공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진압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이 환기가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그 지역권 안에서는 충전 설비가 지하 안에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 안쪽에도 들어있게 되면은 그 내부 안에 환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돼 있으면은 혹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좀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그 방독 마스크와 그다음에 이제 환기 시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충전하는 과정 중에서 외부에 오픈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물을 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특성상 리튬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순수 리튬 같은 경우는 물에 닿으면은 그 2주기 1족이거든요. 리튬이. 그래서 원소교 3번이고요. 걔가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소기체가 나오고 이 수소기체가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그게 그 불이 붙어서 온도가 또 올라가게 되면 폭발이나 이런 익스플로션 현상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자동차에 들어있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는 순수 리튬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닿는다고 해서 수소기체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뿌린다고 해서 뭐또 다른 데 전기화재차 전용기 소화 약재를 뭐 뿌리셔도 되지만은 위급할 경우에는 다량의 충분한 물을 뿌리시더라도 이제 물론 이게 더 유리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배터리의 온도, 발화 온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좋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시는 것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이걸 뿌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노출에 대해서 좀 충분히 주의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물을 뿌린다고 해서 얘가 폭발이 된다든지 옆쪽으로 거대한 압력 변화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배터리가 이제 그 강력하게 이제 내부 안에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그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변형이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강력하게 발화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좀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충전 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외부에 충전 시설이 있는데 그거 동영상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급속 충전구와 완속 충전구가 있습니다. 급속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캡이 열려서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완속을 누르게 되면은 완속 충전 케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그 급속 충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급속 충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급속으로 충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되거나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기는 자체적으로 이제 전력이 차단되어 있고 또 설계도 되어 있지만은 우선은 그 충전 설비 옆에 보게 되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원반이 따로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383선과 220V 교류 전원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캡을 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브레이크 스위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브레이크 스위치를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태 ON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오프로 내려버리시고 동력을 차단시킨 다음 소화 작업,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하시면 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끝. 그런 형태로 혹시 그 외부에서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인입 장비 중에 이제 전력을 물론 잠궈 놓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열려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런 충전 설비 뒤쪽에 가면 전력을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여기 계신 소방대원님들의 또 안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원을 차단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충전 중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 외부에 좀 동력을 좀 차단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량의 물을 뿌려도 문제는 없는데 이 온도에 의해서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유독가스가 어떤 화재를 일으키거나 폭발되거나 이런 그 수독기체는 아니지만은 이 여기 있는 이제 강산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이제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독합니다. 그래서 마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좀 확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지하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때의 얘기인데, 지금 물론 소화 설비라든지 대부분의 좀 환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지만은 저희야 뭐 항상 서비스 센터 안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 안정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특수성이 있고 항상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위험에 계속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호우에 의해서 차량이 이제 뭐 잠긴다든지 이렇게 집중호우에 의해서 이제 소방대원님들이 이렇게 또 이제 그 주민들을 보트를 이용해서 이제 고립된 주민들을 탈출을 시켜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긴다고 해서 이게 위험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 혹자는 이게 이제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소기체가 나오고 이제 폭발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진 않고요. 이 배터리가 물에 잠기게 되면은 극과 극이 이제 하나의 셀이 3.75V거든요. 가까운 극부터 해서 물의 전기 분해가 일어나고 수소와 산소 기체가 나오는데 이게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지만은 이게 또 어떤 외부에 또 에너지화가 돼 있어야 되고요. 발화원이 있어야지 불이 붙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부분 습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온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그 밀봉되어 있어서 어느 좀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대기 쪽으로 다 퍼지는 그런 상황이고 공기보다 좀 가벼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 잠겼을 때는 위험하지가 않다. 그리고 혹시 그 감전에 되지 않을까? 감전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하시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잠기게 되면은 전체가 다 병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내부 안에 보호 서킷 회로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 중 사고인데요. 여기가 조금 이제 문제인데 이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화재도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 이제 어떤 건물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부딪혀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여기 대원님들께서 차량에 진입을 할 때는 배터리가 격렬하게 변형이 되어 있거나 문제가 되게 되면은 화재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상황에서의 진입을 하실 때에는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단계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안전 플러그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인터랍 커넥터라는 건데 그걸 좀 제거를 해주시면은 일단 동력 전체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조금 진입은 가능한데 단품에 있는 전압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주의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하이라이트하는 건데요. 이 차량이 결국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 한들 이게 다 뭐 국내 사진도 있고 해외 사진도 있지만은 주행에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과속이죠, 그거는. 그다음에 주의 집중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이면은 가드레일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휘발유라든지 경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흘러내리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말 수가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합니다. 이런 상태로 뭐 위에 낙하물이 떨어져가지고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요구 조절을 구조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소방대원님들의 안전이 또 확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기존 내연기관차하고 동일하게 좀 대응을 하셨다면 좀 위험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게 뾰족한 게 떨어지게 되면은 배터리 쪽에 이제 떨어지거나 보통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 바닥 전체가 다 배터리거든요.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일단 신속하게 인원을 빼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에 좀 연락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널 내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차량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전복이 된다든지 뒤집어지거나 많이 파손이 되거나 그러는데 여기는 좀 아시겠지만은 이제 밀폐된 구역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거나 열이 났을 경우에는 유독가스에 의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실 수 있는 거죠. 일반 내연기관 차량도 이만큼인데 하물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변형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요구 조절을 빼내고 빨리 이동을 하셔가지고 차량을 외부 오픈된 쪽으로 견인해서 빼내는 게 가장
가장 급선무고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있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내부에 에너지가 아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력을 차단한들 각각의 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느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가장 좀 안 좋은 최악의 사고 상황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대형 차량들이나 트럭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형되는 이런 사고 상황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물론 뭐 대부분 이제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 근데 이 안쪽 안에 있는 배터리도 심하게 변형이 되거나 문제가 되게 되면은 배터리 자체가, 이거 지금 전부 다 내연기관 차량이거든요. 근데 아직 전기차나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 정도로까지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이게 좀 이렇게까지 심하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영상 하나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량을 침수를 하였을 때 감전의 위험성이나 이런 게 안전하다는 걸 후방 출발했을 때 폭발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지,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배터리가 버틸 수 있을지. 시험 준비됐습니까? 전복돼서 떨어졌을 때 발화나 폭발이 없고 침수가 된 상황에서 감전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차량 탑승자에 대한 보호는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충돌 시험을 함에 있어서 현대에서 특별히 다른 장치가 되어 있다거나 이거는 일단 제 눈으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2차로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엔진과 트렁크의 배터리 부분에 표시를 했잖아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게 제일 기대가 돼요. 트렁크가 찌그러지고 안 열릴 정도로 충돌을 했는데 뒷좌석도 아무 변형이 없는 걸 확인했고, 배터리가 침수나 충격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런 그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실히 알게 돼서 좀 좋았던 행사 같아요. 뒤쪽에 트렁크 쪽에 자체 시험 기준이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고전압 배터리가 변형이 되지 않고 배터리가 관통이 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잠깐 다른 영상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장 박병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시리즈를 3탄 내보냈는데 이번에 4탄을 만듭니다. 진짜 배터리가 화재 났을 때 진짜 폭발을 하는지 아니면 불이 더 확대가 되는지 이 실험 하나 하고요. 물속에, 강물속에 이 차가 전기차가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니면 또 프레스에 눌린 것처럼 차가 그냥 꽝꽝 했을 때 찌그러졌을 때 배터리는 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배터리 가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배터리를 옮겨놓겠습니다. 실제 차량의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폭발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대기동 정도만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 아래 우리가 다 꺼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꺼졌어. 여기만 위에만 냉각된 거야. 위에만. 여기는 다시 불이 붙어 있어. 저건 바닷물, 요거는 수돗물. 자, 넣어볼게요. 우리 명장본에서 이번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실험 4가지를 실험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배터리가 아주 이거는 제가 자료를 놔두고 갈 테니까 여기 계신 회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이제 이런 이펙트가 있다는 거죠. 적정한 수준의 사고에서는